당신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세뇌당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살수록 삶은 더 팍팍해지고 관계는 꼬이고 마음은 가난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 엘덕스 헉슬리는 이를 노력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영할 때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가라앉는 것처럼 인생도 과도하게 힘을 줄수록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믿어왔던 성공의 방정식이 애초에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2500년 전 피 튀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던 춘추전국 시대를 살았던 한 사상가가 발견한 생존의 물리학이자 가장 강력한 승리의 전략입니다. 바로 노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자를 그저 산속에서 마음 비우고 살라는 현실, 도피적인 철학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노자는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작동 원리를 가장 냉철하게 꿰뚫어 본 인류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노자의 5가지 통찰은 여러분의 무거웠던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단단하게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린다면 내일도 당신은 똑같은 벽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5가지 원칙을 당신의 무의식에 새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고도 물처럼 흐르며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무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다면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잠시 풀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관점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여러분, 혹시 이카루스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얻었지만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날개를 붙인 밀랍이 녹아 추락하고 맙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를 날게 해준 바로 그 날개가 결국 그를 추락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경영학과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거의 성공 요인이 과도해지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최선은 정말 효율적인 투자인가요? 아니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 학대인가요? 경제학에는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뷔페에서 첫 접시는 황홀하지만 5번째 접시는 고통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노력에는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투입된 에너지는 성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 하다가는 운반하기도 전에 쏟고 만다. 완벽주의는 탁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전략적 불완전함을 선택하십시오. 80%만 채우십시오. 나머지 20%의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꽉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빈틈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가능성의 공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천하에 물은 것이 천하에 굳센 것을 이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강철. 노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공학이나 재료공학을 들여다보면 이 말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딱딱하고 굳센 재료는 외부 충격을 받으면 저항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와장창 부어집니다. 이것을 추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무나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킵니다. 현대 사상가 나심 탈레브는 이를 안티프레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진화하는 성질이죠. 물은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변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바위를 뚫고 지형을 바꾸는 것은 물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의 본능은 강철처럼 맞서려 합니다. 논리로 이기려 하고 자존심을 세우며 부딪힙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는 부러지거나 둘 다 상처 입고 끝납니다. 진정한 고수는 유도 선수와 같습니다.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방향을 살짝 틀어 내 에너지로 이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 똑같이 화를 내며 딱딱해지지 마십시오. 대신 물처럼 반응하십시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라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방어이자 반격입니다. 부드러움은 태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 번째, 큰 나무도 티끌만 한 씨앗에서 시작되고 천리 길도 발밑의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단기간에 몸짱이 되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서점에는 한 달 만에 완성하는 법 같은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연의 섭리, 그리고 현대 과학인 임계점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1도나 99도나 똑같이 잠잠한 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액체는 기체로 변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99도의 구간, 즉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잠복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화학에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초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죠. 무거운 수레바퀴를 처음 돌릴 때는 엄청난 힘이 들지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 살짝만 건드려도 굴러갑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초기의 작은 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뇌가 저항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마이크로 루틴을 만드시오. 하루에 책 5페이지 읽기, 팔굽혀펴기 1회. 너무 시시해 보이나요? 물리학자들은 증명했습니다. 2인치 크기의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면서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자기보다 1.5배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가 13번만 반복되면 2인치 도미노는 아파트 높이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고 29번이 반복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행한 그 하찮아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번째,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만 스스로를 아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명철하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는 박사 학위를 가진 것처럼 분석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상사는 성격이 왜 저래? 하며 끊임없이 평가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상위 1%의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능력을 IQ가 아닌 메타인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노자가 말한 스스로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이나 직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많은 분이 불안이나 분노가 찾아오면 나는 화가 났어 라며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잡아먹히게 되죠. 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왜지? 아,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이구나. 이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띄워 2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GPS를 켜는 일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짧은 자각의 순간이 짐승 같은 본능적 반응과 인간다운 품격 있는 선택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나를 정복하는 자가 결국 세상을 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가져, 더 새로운 것을 사, 그래야 행복해져. 우리는 이 목소리에 이끌려 끝없이 소비하고 성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거나 승진을 했을 때 느끼는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고작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것처럼 욕망을 충족시켜도 행복의 기준점은 금세 다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는 배고픈 유령이 되고 맙니다. 노자가 말한 만족은 단순히 가난해도 참아라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독립 선언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다 비싼 차를 타도, 누가 더 큰 집에 살아도 내 내면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금수저가 아닐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건강한 두 다리, 아침에 마실 수 있는 커피 한 잔, 나를 믿어주는 친구 한 명.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쳇바퀴에서 내려와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자가 전하는 5가지 생존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지나침을 경계하는 균형,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유연함, 티끌이 태산이 되는 축적의 힘,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족의 태도까지. 이 5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보이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물처럼 살라고 호소합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어떤 그릇에도 자신을 맞추지만 결국엔 바위를 뚫고 대양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힘을 빼세요. 그리고 흐르세요.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우회하십시오. 가장 약해 보이는 물이 결국엔 가장 강한 바위를 이깁니다. 이것이 2500년을 이어온 승자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치열한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는 이제 노자라는 강력한 멘토의 무기 5가지가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들은 내용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한 문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물처럼 흐르겠다. 혹은 나를 먼저 알겠다. 그 결심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과 내 생각을 글로 적어 선언하는 것은 뇌에 새겨지는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한 문장이 1년 뒤 여러분을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다줄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단단해질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